부산시가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 첫날 또다시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금정구의 한 요양병원 확진자는 사흘 만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구 영주동의 시유지에서 주민들이 수년째 무단 경작을 일삼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땅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기초의회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가 자체 연구단체를 만드는가 하면 스마트의회,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 용역도 시작했습니다. 부산시가 설을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1인당 5만 원씩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 첫날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금정구의 한 요양병원 확진자는 사흘 만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장보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장 기자, 그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확진자 현황 그리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요양병원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표 환자는 간병인입니다. 지난 23일 확진됐고요. 사흘 만에 간병인 2명, 간호사 7명, 환자 16명,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돼 총 2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3층의 삼병동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간병인이 돌본 사람은 3층에 있는 환자 약 80여 명입니다. 이들은 지표 환자인 간병인과 물리치료 또는 침시술과 같은 한방치료 당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원의 경우 간병인과 식당에서 접촉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요양병원 전체 병동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합니다. 25일부터 연속 3일 동안 전수검사를 하고 신속한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 병원의 추가 확진자는 앞으로 2주 동안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우선 2단계로 완화하고 2월부터는 정부의 결정과 연계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결혼식 등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은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카페나 영화관, PC방과 오락실, 대형마트 등 영업 제한 시간도 해제되고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와 항증막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 방역 조치로 돌잔치나 회가변을 포함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되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임시 선별검사소 중 부산역 광장, 부산진구 놀이마루, 기장 정관보건지소 등 5곳에 대해 3주 동안 검사를 연장합니다. 또 무증상 감염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도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 수칙 더욱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코로나19 소식 장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운대구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 부산 해운대형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플러스 지원금은 해운대구에 소재한 사업장 중 2020년 12월 1일 이후 부산시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지 업종은 100만 원, 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운대구 대상 사업장은 11,800여 업체로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4개 업종까지 포함됩니다. 플러스 지원금은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 버팀목 자금과 중복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박우식 정관지역 기장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박우식 의원은 25일 오전 기장군청 앞에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었고 정치개혁의 소신과 사명감은 사라졌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군의회에서 성추문과 본의회 파행 등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며 민생 정치가 아닌 정치를 위한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내 편은 옳고 다른 편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쏠림 정치가 지역 정치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탈당 후 무소속 의원으로 군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지역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상황으로 기장 군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을 위한 소신성 있는 생활 정치인으로 민생 우선의 의정 생활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합하여 살기 좋은 기장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기초의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2년 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공부하기 위한 연구단체가 만들어졌고 스마트 의회,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 의원들의 책상에는 서류 대신 태블릿 PC가 놓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종이 문서 없는 스마트 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 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필요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돼 즉각적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회의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한 의미 있는 변화의 중심에는 해운대구의회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2년 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공부하기 위해 구의회 차원의 연구단체가 만들어졌고 현재까지도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는 스마트 의회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연구도 시작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서입니다. 4차 산업이지만 우리 의회는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적인 어떤 몸으로 와닿는 게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우리 공부 모임을 통해서 종이 없는 스마트, 그다음에 화상회의 이런 거는 지금 접목하고 있지만 좀 더 의원님들 그 역량강에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기반 기술이 필요하고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스마트 의회와 스마트 도시를 큰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되는 문헌들을 조사하고 또 이 성공 사례, 참조 사례가 될 만한 곳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방문을 해서 스마트 의회와 스마트 도시를 위한 혁신 전략들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생활의 편리함과 만족도를 높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기초의회 차원의 발빠른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중구 영주동 인근 무단 투기와 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던 유휴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수영장을 건립하자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 인근의 유휴부지입니다. 나무 사이사이로 쓰레기가 나뒹굴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무단 경작 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지만 나무를 심고 농작물을 기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690제곱미터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시유지로 중구청과 부산시설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3기관이 관리 주체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돼 오다 보니 주민들이 임의로 경작을 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로 활용해온 것입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이 땅 사용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고소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기들만의 땅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내 땅에 너네 네가 왜 야채를 쓴구냐, 뭐 나무를 쓴구냐 이러면서 그러면 고속으로 할 건이 계속 일어난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주민들끼리 계속 안 좋게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나은 주민들한테 복지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졌으면. 삼복도로 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유휴부지.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부지를 실내 수영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중구에 부족한 주민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확충하자는 차원에서입니다. 중구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 또 전신 운동으로 좋은 게 수영이 되는데 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유유지를 조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영장을 조금 건립을 하게 된다면 주민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또 주민들의 또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중구는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현재 공원으로 된 토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토지 이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설을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1인당 5만 원씩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을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쪽방 거주자,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성금과 성품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 4개 노숙인 시설에는 차례상 경비를 지원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합동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홀로 사는 노인 3만 2천 세대에는 1인당 5만 원씩의 명절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또 BNK 금융그룹은 저소득층 8천 세대에 4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도 명절 지원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운대 전역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낮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해왔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등 자동차 정차 금지 구역이나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단속됩니다. 25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산 진구 부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1층 베란다와 외부의 마트 창고 사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베란다 샤시와 창고 내 주류 등이 일부 불에 탔습니다. 불은 10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영도구 봉산마을 온라인 집들이 축제가 열립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봉산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비대면 축제를 열고 치유와 식물, 음식을 주제로 한 비대면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봉산마을 빈집 입주업체들이 행사에 참여하며 꽃차 소믈리에가 마음의 병을 진단하고 꽃차를 만들어 참가자들의 집에 보내주는 꽃차 처방, 집에서 목선 제작 체험을 할 수 있는 배가 산으로 왔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과 축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영도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보조금과 유아학비 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이달부터 기존 68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늘리고 유아학비 지원금은 3월부터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